따스마 신랑 미소다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울랄라님 생신이라고요? 아니에요? 여기 생일 기억이 있네. 맞기는 맞아요. 어쨌든 생신 축하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깜빡깜빡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생일까지 까먹고 그러진 않겠지. 아까 우리 사장님이 얘기를 하되 케이크 있기에 무슨 케이크냐 하니까 오늘 울랄라님 생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잘 잊어먹습니다. 우리 애신이 아빠는 나이가 그렇게 먹지도 않는데 잘 까먹잖아. 그지? 가끔씩 이제 길을 잘 잊어먹는다고 그래. 그래서 길치 있는 사람도 있어. 또 숫자 개념이 없는 분들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또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괜찮아.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필요한 것들은 강하게 기억해서 저장을 해놔놨는데 별 필요 없다 싶은 거는 그냥 쓰잘데없는 거라서 다 내버렸거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필요한 것들은 지혜롭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 기억이 돼 있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지혜롭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젊은 애들은 안 그렇지? 애신이는 안 그렇지? 막 집어였지? 그냥 오만 것 막 다 집어였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쓸모 있는 건 없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거는 아마 거의 뭐 없다시피 아마 할 거라.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걸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만 기억을 할 뿐이라. 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란 게 뭡니까? 마음에 들어온 대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대상에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집중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집중력이 없다 하는 건 어떤 거라? 마음을 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또한 대상에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 누가 좋은 얘기하면 호 하면서 마음이 쏙 뺏겨버리고 누가 싫은 얘기하면 에이 그거에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갖다가 뭐 차단을 시키고 또는 지가 좋아하는 게임 열심히 하고 공부하라 하면 공부는 지독실이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집중력이 없다 합니다. 근데 왜 그걸 집중력이 없다 그럴까? 게임할 땐 틀림없이 집중력이 있을 건데 지가 좋아하는 것에 하니까 그러죠. 근데 그것은 바른 집중력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데 실제로 나이 들어가 보면 별로 남아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좋은 집중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크게 그것을 저장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태어나죠. 일정한 집중력들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개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신기할 정도로 잘 찾아갑니다.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나도 찾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주 먼 거리인데도 잘 찾아갑니다. 또 갓 태어난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먹잇감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아무리 옆에 가서 기르는 사람을 해도 뭐 불러도 그 소리를 뭐 듣는 채도 안 하고 그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엄마 품, 엄마 젖이라는 곳에 집중을 해서 합니다. 선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힘들은 다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 조건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 기본적인 집중력은 사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가면 길치가 되는 거라. 한 번밖에 안 봤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모르는 장소에 갈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산란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틀려져 버린 기본적인 조건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집중력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중력을 강하게 해서 더 강한 마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있지만은 거기에는 좋은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집중력이 아니라고. 감정적인 집중력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나쁜 결과들을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으면 집중력의 힘은 키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미차 사마띠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삼매, 잘못된 집중력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은 나쁜 쪽의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집중력을 키우려면 그 나쁜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자꾸 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집착하는 것이 없게 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차별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런 좋은 마음들을 내몰인해서 거기서 길러지는 집중력은 나중에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집중력은 사실은 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도록 울랄라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습니까? 몇이에요 지금? 73. 어쨌든 치매도 안 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또 그러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도화가 이르면 참 더 좋은데 치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기가 걸렸을 경우에는 코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콧물이 많이 나오고 코가 막혀버리죠. 그건 왜 그래? 감기란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콧물이 나오게 되고 콧물이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코가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쪽 코가 막히기도 어떨 때는 이쪽 코가 막히게 하도 이렇게 됩니다. 코가 막히면 우리는 숨쉬기 힘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코가 막힐 일도 없고 콧물이 나올 일도 없어서 숨을 자유롭게 쉴 건데 이러면 바이러스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나쁜 감정,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감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콧물이 나온 것은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코가 안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라. 나쁜 작용들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뇌도 맨날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치매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뇌를 움직이는 게 나쁜 쪽으로 움직여줄 것 같으면 아까 감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끔 되는 거예요. 코가 막힌다든지 숨쉬기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바이러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번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코 막힐 일도 없고 숨은 자연스럽게 쉬게 돼요. 뇌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감정을 가지고 좋고 싫은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뇌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 치매를 예방하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죠. 죽는 뇌세포를 갖다가 느리게 만들고 죽는 뇌세포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치매는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뇌세포가 죽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력만 강하고 머리를 잘 쓰기만 할 것 같으면 그건 가능하다는 거라. 뇌세포가 죽지 않게끔 만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어디 갈 때도 내벽에선 탁 치고 갑니다. 그럼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뭐 할 때도 뭐 전자레인지 탁 집어오면 뭐 탁 다 돼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전에 부처님 당시 때 옛날에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2개의 분량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2개의 분량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필요할 때 끄집어내거든.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될까? 기억을 하려면 정보가 접해가지고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접촉이 있는 것이 강한 자극이 주어지는 것은 저장이 될 거고 강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저장이 안 될 겁니다. 강한 자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강한 자극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저장이 또 됩니다. 강한 자극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건 기억하지 말아야지 할 것 같으면 그건 기억도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극을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 저장하려는 결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을 강하게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외다나뿐 아니라 아디모카도 있어야 되고
사마띠도 있어야만이 그 저장이 오래도록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는 거라. 보통 접촉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강한 자극이 오는 것은 마음이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수행할 때도 강한 자극이 오면 그걸 분명히 압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리에 아픈 자극이 강하게 오면 그 아픈 걸 분명히 안다는 거라.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아는 걸 갖다가 뭐냐면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아는 거죠. 그냥 강한 자극 접한 정보에 따라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인식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디모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호흡하다가 다리에 아픈 감각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을 중단하고 다리에 아픈 걸 갖다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알고 나서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디모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동안에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어떨 때는 그 아디모카 강하게 작용했던 것들은 아침에 일어났어도 그 꿈을 갖다가 꾼 걸 압니다. 근데 그 아디모카가 일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거는 기억하고 어떤 거는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기능들이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깊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극이 오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일상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아디모카들은 대부분은 그때는 압니다. 내가 호흡을 알아차릴 때 다리가 아팠다. 그러면 여기 다리가 아프구나 하는 건 압니다. 근데 그것에다 마음을 갖다가 다시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1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강한 자극이라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기 전에는 이것 자체를 모릅니다. 언제 그런 것이 있었지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인식한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 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구나 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뭐 또 뭐가 생각이 났으면 생각이 났다 하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도록 하고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이 났다 분명히 인식을 하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호흡하고 있는 것은 일체 모르게 되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다리를 인식하고 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난 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아디모카는 있을지 몰라도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집중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마띠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디모카만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자꾸 하게 됩니다. 뭐 생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해 호흡을 또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호흡도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런 집중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디모카와 사마티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집중력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식한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만이 그것이 집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디모카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집니다. 아프면 아픈다고 알게 되는 거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나고 밥을 먹어야 내가 부엌으로 가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집중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배고프네 하고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게 강하면 그것도 마음이 또 가버립니다. 집중력은 형성이 안 되고 아디모카만 계속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아주 조심해라 그럽니다. 아디모카는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들을 아주 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아디모카 노예에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만 열심히 바빠집니다. 언제 한번 그 스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 때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스님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그 화를 내느냐 하니까 자기는 화를 안 냈대. 그래서 넌 분명히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 일어나는 화가 일어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라.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내면서 말을 하는 거라. 그게 뭐냐면 아디모카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집중하는 힘은 없는 거라. 아마 영경이도 아마 그런 신지도 그런 과에 속할 거라. 집중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싫은 것들 하기 싫어. 좋아하는 것들. 자선하다가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 아데모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 경영을 합니다. 경영하다 실증나면 그것이 시간이 몇 분이 됐든 간에 또 그 벌떡 또 안 씁니다. 마음만 바삐 움직이는 거라. 그 집중하는 힘이 전혀 안 키워지는데 수행이 진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어쨌든 아디모카라도 있어야만이 집중력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일어난 걸 인식하는 기능조차도 없을 것 같으면 집중하는 건 더 힘들어지지. 이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디모카만 계속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디모카를 이 사마티 쪽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 바쁘게 움직이는 놈을 갖다 바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차단하라. 정보들을 차단하라.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차단하도록 하라. 집중력 키워주기 위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리가 아프다. 다리 아프다는 걸 인식했다. 또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났다고 인식했다.
뭐가 보인다. 보인다고 인식했다. 아디모카만 계속 바쁘게 움직이거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리가 아픈 것을 관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생각하는 거 그거 별 쓸데없는 게 다리 같으면 생각하는 거 차단해야 되는 거. 보는 거 그거 봐봐야 뭐 별 의미가 없다 싶으면 보는 거 차단을 해야 돼. 정보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면 다리가 아프다고 인식하고 나서 다른 정보들이 나면 정보를 차단하고 다리가 아픈 것을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한번 인식한 대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라도 차단해버리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집중력은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근데 바르지 않는 집중력도 즐겁고 기쁜 것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게임해도 즐겁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즐거운 건 즐겁습니다. 근데 그 집중은 집중인데 그걸 아까 스님이 바른 집중력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집중력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집중이 한참 지나도 맹숭맹숭하게 뭐 이래 있다 같으면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집중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집중을 안 하고 엉뚱한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엉뚱한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게임하는 애들은 안 그렇거든. 집중하니까 당연히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뭔가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안 일어난다고 같으면 이는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잘못된 집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바른 집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강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으면 아주 기쁨과 그리고 충만함을 갖다 느낀다고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아니면 무덤덤한 마음이 일어난다 같으면 그것은 이미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집중하는 마음을 갖다가 흩어버렸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 대상에 집중을 자꾸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세 번째 집중력이 있을 경우에는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집착을 해버리면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대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대상을 어떤 경우든지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띠띠 빠라마상입니다. 인식하는 대상,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는 집착하지 말고 버려버리라. 놓아버리라. 테라와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테라와다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위파사나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스님 법문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매달려 버립니다. 그 매달려 버린 거 어떻게 돼요? 다른 스님 법문 해도 그게 소리가 안 들어오고 누가 뭐 윗바사나 말고 그 화두 참고한다 그랬으면 그거 틀리다고 이렇게 견해를 내세우게 되고 누가 기도하고 연, 연불 하고 이렇게 한다 같으면 그 쓸데없는 것들 한다고 해버립니다. 사실은 오히려 성질 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왜? 집착이기 때문에. 나의 견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돼서 매달려 버릴 것 같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히려 화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화낸 사람은 항상 화낼 수가 없습니다. 화내고 나서 그게 잠잠해지지, 몇 분 오면 잠잠해지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화 속에 맨날 24시간 갇혀가지고 맨날 며칠 가고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집착한 것은 오래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착해버리면 기쁨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즐거움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집중하는 힘들도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올바르다. 하고 안다고 하다 그것을 그냥 그걸 놔버려야만 성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좋은 집중이다. 너무 좋다. 뭐 할 건데 그거. 그냥 놔버리라는 거야. 놔버리고 그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봐버려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큰 적은 디티다 하고 얘기합니다. 견해를 가지는 것. 그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상시에 집착하는 것들을 갖다가 없애려고 할 것 같으면 자꾸 마음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너도 맞지? 그래, 너도 참 잘했다. 나하고 견해가 틀리고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을 자꾸 유연하게 해요. 마음을 유연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집중력은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되냐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쪽으로 자꾸 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경우에 그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재밌게 즐겁게 수행할 것 같으면 아빠가 시킨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즐겁게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마음을 즐겁게 재밌게 해야만이 DT를 그래도 걔네를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자꾸 무게의 중심을 두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하고 해야만이 그걸 갖다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애신이 앞에 흰 원반을 나눠가고 있다. 그 멍하게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원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빛이 나기를 해. 여기서 이 흰 색깔이 확 넓어지기를 해.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연기 같은 게 확 일어나기를 해.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나죠. 관심을 안 가지니까. 흰것 같다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관심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이런 개념을 버려버리고 내가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아예 관심조차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좋아하는 것이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했을 것 같으면 관심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떨쳐버리고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라. 그 대신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어떻게? 마음이 유연하게, 마음을 밝게, 마음을 재미있게. 그래야만이 분노하고 탐하고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탐진치로부터. 그럼 모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항상 진지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가볍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집중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은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 같으면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끝내야 되겠지 하고 판단을 딱 분명히 하고 나서 접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죠. 내 지금의 상태에서 자선 시간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 같으면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아봅니다. 경행을 하고 싶어도 경행하고 싶은 사람 마음을 참고 1시간 동안 자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경행 1시간 또 그렇게 합니다. 왜? 지금의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1시간 정도 할 것 같으면 약간의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자선 시간을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논리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인데도 나중에 감정에 따라서 좌우돼가지고 그걸 갖다 못 채우게 되는 거야. 감정에 휩싸여버리면 안 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중력은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에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진지하게 하고 탐진치 없이 대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일에서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하루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내가 수행에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야. 어떠한 일이 또 그걸 갖다 자꾸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감정에 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적인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것. 일철 멈춰버리십시오. 모든 생각하는 것은 잡동산이라고 판단을 딱 하십시오. 생각 전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생각 딱 멈춰버리십시오.
그리고 자해수행,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이 몸은 참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그리고 다른 대상들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아이스크림 달아놓고 아이스크림 녹는 거 보면서 참 무상하구나 하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상한 것들을 갖다가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 몸은 참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관찰하고. 이런 방법으로서 집중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춤에 집중한다든지 음악에 집중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감성적이 되어버립니다. 집중력을 키워줄지 몰라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에 집중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람 하시죠.